デモニオフルール、頼ってくれる人たちがいるから悪魔にだってなるわ。 최근 사왕 밀짚모자 일당이 에그헤드를 탈출한 이후 현재 신세계 엘바프에서 벌어진 상황을 정리하면, 먼저 밀짚모자 일당의 전투원 루피와 조로 그리고 상디는 최하층 명계에서 로키의 회복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정부에 소속된 기사단의 존재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시각 여러 개의 마을이 존재하는 양계에선 해군 중장 출신 사우로와 교장 키바가 소머즈와 킬링엄에게 각각 패배했고, 나아가 소머즈 또한 앞으로 있을 거대한 전쟁의 서막과 승리를 위해 평화로운 나라로 만든 죽은 헤럴드 왕의 정책에 분노하며 아이들을 거래로 엘바프에 복종을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기사단이 엘바프에 소환된 궁극적인 목적들은 바로 전설의 열매를 먹은 태양신 로키의 기사단 영웅, 그리고 거인족을 전투노예로 만들어 지배하에 두려는 목표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과거 흉포했던 거인족으로 다시 변모시키기 위해 소머즈는 싸움에 불필요한 학교와 엘바프의 오랜 역사는 물론 오하라가 지킨 서적이 있는 도서관 등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학교와 도서관의 폐기를 명령하자, 이내 사왕 밀짚모자 일당의 로빈과 리플리와 함께 있던 스코퍼 가반이 그렇게는 두지 않겠다는 각오를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엘바프의 침입자 기사단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 이번 영상은 드디어 기사단과의 전투로 인해 해적왕 왼팔 스코퍼 가반의 폐기와 능력 사용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다음화의 전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요 인물들의 위치가 그려진 양계의 상황인데요. 먼저 로빈은 사우로를 통해 발각되지 않았지만 결국 오하라의 서적을 지키기 위해 전투에 참전하기로 결심했고, 현재의 위치로 미루어 보면 상대는 기사단 중 소머즈와 군코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죠. 나아가 그 장소에는 군코의 능력에 패배하며 생포당한 나머지 일당들이 있기에 로빈이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작전은 바로 동료들의 해방인 건데요. 더불어 로빈은 사우로를 통해 기사단의 존재를 듣게 되었고, 나아가 그들은 불사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정보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꽃꽃 열매를 통해 블랙 마리아를 격파했던 거인화의 능력이나 동료들을 해방함으로써 지금의 분위기를 뒤집어야만 아이들의 구출과 도서관을 지킬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로빈이 동료들의 해방을 성공시킨다면 한때는 칠무에이자 이제는 사왕 최고 감독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징베가 풀려날 수 있고, 더불어 징베는 군코의 초인계 능력과 불사의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복귀의 시간을 가지려 했기 때문에 징베가 해방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군코를 상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징베 또한 밀짚모자 일당의 강한 전력으로서 현상금만으로는 상디를 뛰어넘고, 나아가 빅맘의 적단의 사출간 샬롯 카타쿠리의 X보다 높기 때문에 기사단을 상대로 징베가 또다시 손쉽게 생포당한다면 그때는 기사단 한 명의 강함이 사최강급 이상이 될 수 있어 파워 인플레 현상을 피해갈 수 없는 건데요. 이처럼 원피스 1부와 2부에서 사왕과 해군본부와의 균형을 맞췄던 왕이부와 칠무의 역할 비중을 이제는 기사단이 대체하고 있는 만큼 밀짚모자 일당의 부룩 또한 기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기사단의 영향력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베가펑크가 원피스를 언급할 당시 이제는 오르성으로 등극한 피거랜드 갈림과 단장 피거랜드 샵록의 실루엣도 공개되었기 때문에 오다쌤은 거대한 전장에서 판을 흔들 수 있는 정부 측 조커 카드로서 기사단을 더욱 적극 활용할 예정일 것 같아 기사단 한 명 한 명의 능력과 전력은 사왕 최고 간부와 견줄 수 있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앞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징베가 풀려나더라도 불사신 기사단과의 결전에서 파회법을 찾지 못한다면 또 다시 생포당할 수 있기에 로빈을 통해 풀려난 나머지 일당들은 선장 루피가 전장에 참전할 때까지 전면전을 선택하는 것보다 시간을 벌어야 하는 작전을 세우며 불멸의 능력자들을 상대하는 편이 더욱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밀짚모자 일당은 이제는 명실상부 루키나 최악의 세대가 아닌 사왕 해적단이기 때문에 기사단을 상대로 사왕의 간부다운 모습을 펼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현재까지 나온 불사의 능력 파괴법은 조이보이급 패왕색 패기가 아닌 이상 니카 루피의 공격 또한 불사의 능력자들에게는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짚모자 일당의 목표는 패왕색 패기를 지닌 루피와 조로가 참전할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할 것 같고, 한편 해적왕의 왼팔 스코퍼 가반의 위치를 살펴보면 도서관과 학교보단 군코가 있는 장소가 조금 더 가까워 로빈이 있는 전장에 참전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이지만, 가반은 최상위급 견문색 패기의 감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강자이기 때문에 밀짚모자 일당과 나머지 기사단의 기운이 느껴지는 장소가 아닌 현재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는 킬링엄이 있는 장소로 이동할 확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가반과 로빈은 아이들과 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기사단과 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 가반 또한 기사단과 마주한다면 그때는 불사의 능력을 지닌 기사단을 상대로 전력을 낼 수밖에 없어 루피와 조로에게 보여주지 않은 진정한 강함을 이번 결전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죠. 더불어 로저의 적당과 밀짚모자 일당을 비교해보면 선장 로저와 루피는 자유를 추구하는 신념을, 그리고 2인자인 네일리와 조로의 이명은 지옥과 연관된 여망과 명왕, 마지막으로 가반과 상디는 특징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루피는 언젠가 해적왕으로, 나아가 조로는 여망을 뛰어넘어 명왕으로, 그리고 상디는 가반처럼 가정을 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비슷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비록 능력의 사용은 다르지만 현재까지 패기의 보유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가반이 이번 기사단을 상대로 루피와 조로에게 보여주지 않은 패왕색 패기를 발동한다면 그때는 상디 또한 무의식의 패왕색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건데요. 더불어 루피와 가반이 처음으로 마주할 당시 가반이 던진 도끼의 크기가 밀짚모자 일당보다 컸고, 나아가 패기를 두른 열쇠로 루피를 공격한 가반이 이내 두 개의 도끼를 너무나 빠르게 움켜쥐었습니다. 이처럼 밀짚모자 일당에게 날린 거대한 도끼가 이제는 가반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변모했기 때문에 작화 오류가 아니라면 가반은 독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숨겨진 능력을 지니고 있거나 샵록의 케로베로스처럼 특이한 능력을 지닌 도끼로 추측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이번 영상을 정리해보면 로빈은 동료들을 해방시키거나 거인화를 사용해 기사단을 상대할 수 있고, 반면 가반은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패왕색 패기 소유의 여부와 도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숨겨진 능력 등 이번 기사단과의 전투를 통해 해적왕의 왼팔 가반의 진정한 강함과 능력도 이제 곧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